이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이제 길을 막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던 거죠. 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얼마 전에 저희 회원께서 드디어 토지 경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낙찰을 받았습니다. 축하할 일이네. 네, 두 분이 입찰을 해가지고 또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아서 기분을 엄청 좋아해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거든요. 낙찰을 받고 이제 현장에 갔어요. 그 땅이 있는 곳에 갔는데, 물론 이제 입찰하기 전에 임장도 했지만 낙찰을 받고 또 갔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당연히 다르지. 네. 그래서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 그 앞에 있는 땅 주인이 당신이 낙찰받은 땅은 맹지니까 당신은 출입을 할 수 없다. 아, 또 길을 막겠다. 길을 막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이 제가 보기에 괜찮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찰될 만한 땅은 아닌데 그렇게 유찰이 됐다는 거는 그분께서 임장하러 온 사람한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있다가 누군가 차 타고 온다.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본다. 그럼 나와가지고 이 땅은 맹지니까 너는 여기 출입할 수 없어. 길 막을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지나가지 못해.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입찰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저 낙찰 받으신 분은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임장에 가서도 그분은 안 만난 거죠. 안 만나서 그냥 낙찰을 받고 갔더니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현장력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장을 가게 되면 뭐 주변에서 보는 것은 뭐 다 똑같이 보니까 그렇지만 이 듣는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괜찮은 쓸모 있는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알잖아. 현장에 가서 듣는 말이 50%는 다 뻥이라는 거. 그렇죠. 그냥 절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뭐 맹지는 뭐 대한민국에서 다 널러 다녀야 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맹지 아닌, 그러니까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을 제외하고 맹지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러면 맹지가 전혀 쓸모없다고 하면, 아니면 길을 못 다닌다고 하면 전혀 다 쓸모없다는 얘긴데 그렇진 않잖아요. 맹지라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을 너무나 맹신해가지고 여기는 낙찰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입찰 전부터 고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렇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 그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지.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봐. 과연 내가 저것을 낙찰 받았을 때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을 할 거야. 아유, 당연히 환영 안 하죠. 만약에 정말로 환영받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나는 그거 잔금 안 내. 막 주변에서 막 축하해주고 어서오쇼 하면 이제 잔금 안 한다는 얘기죠. 당연하지. 그건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박수치고 또 좋아하고 그러지. 내가 이 경매를 오래 들여다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일에 박수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죠. 아무래도. 더군다나 그 주변에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뭔가 나를 속이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 콧바트리고 내가 걱정을 한다? 정말 의미 없는 짓이라니까? 그러면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한번 화면 볼까요? 자, 이 물건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유찰이 많이 됐습니다. 60%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입찰을 했고요. 면적은 694제곱미터니까 200평, 210평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이 땅이 무엇보다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이쪽에 이제 인천 남동 공단이고요. 여기가 이제 105 신도시. 그다음에 옛날 그 정왕동 구 신도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반월공단, 시화공단, 여기가 반월이고 여기가 시화공단이죠. 공단들이 많아서 주변에 이런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신도시가 들어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대 캠퍼스도 들어오고 서울대 병원도 들어오면서 이 105 신도시가 값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쪽에 역이 생기면서 이쪽도 개발 붐이 많이 일었고요. 여기 은계, 시흥 은계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남은 곳이 이곳하고 이제 이쪽인데요. 저는 여기도 추후에는 개발될 거라고 보거든요. 뭐 개발을 하는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냥 개괄적으로 언젠가 그냥 두지는 않을 땅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그렇죠. 하면 조금 맞을 것 같네. 그 정도죠. 네, 언제 개발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개발을 생각하고 입찰한 물건은 아니거든요. 농지연금용으로 땅을 좀 모아두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입찰을 하신 거라서 개발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입지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개발하고 상관이 없어도 그래도 무슨 시, 무슨 동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생각보다 더 높을 거야 아마.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농지연금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화면을 보시면 이 땅입니다. 여기 뒤에 여기 목장 용지인데 여기 창고 뒤에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생긴 땅인데 이제 요 앞에 지금 도로들이 사실은 지적에 없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인 거죠. 개인 도로라서 이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이제 길을 막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던 거죠. 근데 저 길을 막아서 생기는 폐해와 내 저 길을 열어줘서 얻는 이득을 계산하면 내가 볼 때는 저 길을 막을 필요가 있나? 저는 막을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저기 앞에 토지주들이 저 길을 막아서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길 막는 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아유, 그럼요.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길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뭐 길 막으면 니들이 널러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널러가긴 어떻게 널러가. 그리고 내가 뭐 중장기를 불러가지고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곳에 길을 막는다? 대한민국에 그런 땅은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앞에 있는 소유주들이 이렇게 길을 막는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방을 놓는 거는 이유는 저는 한 두 가지로 보거든요. 뭔데? 첫 번째는 그 전 소유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약간 좀 회방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싶다는 마음. 두 번째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네. 그렇죠. 자기가 이 땅이 탐이 나는데 뭐 조금 더 유찰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좀 더 싸게 저 땅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주변에 자기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거지 내가 그 땅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누가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도 저 땅에 탐을 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또 이 물건 말고도 직접 임장 가셔서 본 땅도 있잖아요. 그 물건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인데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물건이고요. 385평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농지입니다. 아, 이 땅은 낙찰이 됐네요. 우리 현미경에서 임장을 또 갔었던 땅인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뭐가 짐도 좀 있고요. 이 뒤쪽이네요. 사진만 봐도 이 집 뒤쪽, 이 창고 뒤쪽인 것 같고요. 이런 창고도 있네요. 컨테이너 창고도 있고. 자, 지도를 보시면 위성 사진에 지금 이 땅이잖아요. 이 땅인데 우리가 임장 갔을 때 이쪽 도로에서 여기 들어오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거기를 막겠다라고 엄포를 놓는데 그거를 막으면 뭐라고 안 막으면 뭐래. 근데 안쪽에 들어있는 땅이고 내 땅 바로 옆에 있는 땅이니까 내가 좀 저렴하게 사겠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밑바탕에 딱 깔려 있다 보니까 니들 그렇게 와봤자
내가 낙찰 받을 거다. 내가 살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사람들마다 다 쫓아내는 거야. 근데 저렇게 쫓아내는 것을 누군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강짜를 부리니까 내가 낙찰 받기가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누군가는 저거를 왜 탐을 내지? 저걸 내가 사게 되면 이 양반이 더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 길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의도대로 되는 경우는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 저렇게 길을 막겠다, 못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쫄아. 쫄죠. 엄청 쫄죠.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그 말에 굉장히 좌지우지 흔들려.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하고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침 발라놨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낙찰 받아도 뭔가를 못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알다시피 낙찰 전과 낙찰 후의 상황은 전혀 달라. 그렇죠. 만약에 낙찰 받고 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길을 막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저 컨테이너나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거야? 그렇죠. 분명히 농취증 받으려고 하면 저거 다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뭐 장비가 지나가야 뭐 저기를 치우든가 말든가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그렇죠. 책임질 수 없죠.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는 50%만 믿을 것.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임장을 갈 때 임장을 꼭 가야 되는 물건도 있지만 굳이 임장을 갈 필요 없는 물건도 있거든요. 그럼. 서류상으로 파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스카이뷰를 본다거나 로드뷰를 보고 충분히 사전에 내가 원하는 그 출구 전략이 나오면 굳이 가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 만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만 싹 봐도 내가 확인할 것만 확인이 된다면 굳이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임장을 나가는 목적이 내가 서류로 확인이 안 되는 걸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정보까지 얻게 오면 내가 이 물건으로 해서 얻으려고는 목적 자체가 이게 혼동이 오거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의 숙명이야. 그게 조금 경험자가 도와줘서 해결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두려워서 그냥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죠. 분명 낙찰 받기 전에 갔을 때 하고 낙찰 받은 후에 갔을 때 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서류적으로 파악을 하고 뭐 온라인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완전히 출구 전략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만나서 좋은 얘기 한다. 나 입찰 안 해. 그렇죠. 난 안 해.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나쁜 소리 하고 싫은 소리 하면 그래도 뭔가 있나 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길을 막아서 나 저 땅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정석이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이 분위기와 그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인데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툭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아질 수 있는데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가면 돌아오면서 여기는 안 돼 하면서 그렇죠. 자기들끼리 입을 모으거든. 맛집에 가서 우리 내일 또 임장하시죠? 그렇지. 임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네. 가니까. 내일 그 현미경 월패스반과 투자반이 현장 임장에 갑니다.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가면 또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현장에 가서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 입찰해 주세요. 여기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얼른 차 타고 가야지.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